뉴스를 보다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핵실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핵실험을 탐지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진파 탐지, 공중음파 탐지, 수중음파 탐지, 방사성 핵종 탐지.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지진파, 공중음파, 방사성 핵종 탐지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은 지진파입니다. 지진파의 파형을 분석해서 이것이 인공지진인지 자연지진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경우 S파에 비해 P파가 뚜렷하게 많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파의 경우 불규칙하고 복잡한 파형을 보이는 반면 핵실험의 경우 초기에 높은 파형으로 시작해서 점차 작아지는 단순한 파형을 보이죠. 국내, 중국, 러시아, 일본에 설치된 지진 관측망을 통해서 24시간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지며 인공지진 발생 시 1분 내에 탐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그 에너지가 지하로도 전달되지만 일부는 대기로 전달되어 공중음파가 발생합니다.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공중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인 20Hz 미만으로 발생하는데요. 이 역시 국내, 일본, 러시아 등에 설치된 공중음파 관측망을 통해 탐지할 수 있죠. 지진파는 1분 내에 탐지할 수 있었던 반면 공중음파는 20분 내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진파와 공중음파 탐지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관측하고 있죠. 하지만 이 2가지 관측만으로는 핵실험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방사능 핵종 탐지이죠.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핵실험의 원료인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가 핵반응을 일으키면서 제논 131 등 제논 동위원소 4종이 생성됩니다. 이런 방사능 핵종이 기류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핵실험 후 2일에서 4일 정도 후 제논을 비롯한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을 포집해 핵실험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거죠. 가스의 구성 비율을 확인하면 어떤 종류의 핵실험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방사능 핵종 분석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서 북한이 언제 어떤 핵실험을 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과학기술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아낼 기술을 만들죠. 영화 속에서도 악당과 영웅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영화의 결말처럼 정의로운 영웅이 이기는 결말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